안녕하세요. 2025년이 되어 횟수는 늘어나는데 연습량이 늘 부족하여 실력은 그대로인 어느덧 4년차 러너입니다. 저는 2023년 춘천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해서 완주를 했고요. 그때 기록이 5시간 5분이었던지라 2024년 춘천 마라톤에서는 5시간 안으로 기록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되려 기록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달리기를 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서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달리기라고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변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달리기가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러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속도도 빠르고 달리는 거리, 훈련량, 빈도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의 역량이나 직장, 육아 등 현실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 거리, 빈도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준이 조금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심지어 풀코스를 처음 안주했을 당시에도 러닝을 취미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모든 목표가 풀코스 완주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 러닝을 한 느낌이 조금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약간 주변에 찍먹형 취미 부자들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접니다. 목표를 하나 잡으면 불같이 달려들고 목표를 이루면 팍 식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풀코스 이후 러닝에 대한 마음이 식을까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러닝에 있어서 24년 한 해는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러닝이 취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풀코스 마라톤을 대하는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4년 1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의미 있었던 점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러닝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약간의 도움이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부터 24년도를 올해, 23년도를 작년 혹은 지난해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이 지나고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연 1000km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풀코스가 끝나고 회복 후 11월, 12월을 열심히 달려보고자 했는데 직장일이 너무 바빴어요. 겨울철은 밤 시간에는 기온이 떨어지는데 야근을 계속 하다 보니 결국 991km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의 포부는 당찼어요. 1200km를 달리고 춘천 마라톤에서 5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계획은 계획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만들어갈 삶의 궤적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24년은 저 개인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8월 말에 결혼을 했고요. 이후 직장과 사는 곳이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어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 신혼여행, 이사 준비, 직장 일의 틈 속에서 남은 시간을 겨우 짜내서 운동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캘린더와 업무량을 보면 풀코스 마라톤 준비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직장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하기에 완벽한 시기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다 보면 일이 바쁠 때도 있고 직장이 널널하면 개인적으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둘이 동시기에 생기기도 해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시간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풀코스를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못해볼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한번 받으니 또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1월에는 조금씩 달리면서 멈춰있던 몸을 깨웠습니다. 2달 정도 뛰지 않은 몸은 다시 무거워져 있었고 숨도 찼지만 다행히 며칠 지나자 몸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페이스도 다시 돌아왔고 거리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랜만에 다시 러닝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 몸은 관성의 법칙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안 하는 상태로 쭉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통 때였으면 아마 밖으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러닝을 통해 제가 알고 느낀 사실이 있어요. 러닝으로 가는 과정이 아무리 귀찮고 싫어도 러닝 후에 저는 늘 오늘 뛰기 잘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옷을 입고 신발끈을 고쳐 묶고 나가서 몸 풀고 뛰기 시작하면서 맥박수로 올리는 시점까지도 너무 뛰기가 싫어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5km, 10km 뒤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그동안의 러닝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고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는 크로스핏을 했어요. 러닝이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 근육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없는데 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헬스를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운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헬스를 하면 러닝을 못하고 러닝을 못하면 헬스를 못하겠더라고요. 헬스장에 러닝머신이 있지만 노면을 뛸 때와 사용하는 근육의 느낌이 다르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겨웠습니다. 크로스핏은 근력운동과 심폐지구력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 어느 정도는 부족한 러닝 시간을 보완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는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의 크로스핏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방전되어 러닝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조금씩 크로스핏이 끝나고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지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참으면서 꾸역꾸역 달리기를 했는데요. 적응을 하니 조금 힘들지만 달릴만한 상태로 계속 달리게 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몸이 많이 단련되어서 절대적인 러닝 시간이 부족해도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몸이 그나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크로스핏을 하면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긴 거리를 달릴 때 오는 그 힘든 구간을 넘길 때도 약간 정신적인, 마음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춘마 벼락치기, 이사 준비를 하느라 이후에 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크로스핏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한다면 그 시간 동안 러닝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풀코스는 42.195km이기 때문에 작은 달리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틈틈 긴 거리를 달렸습니다. LSD 스타일로 달리기를 하는 건데 보통 20km가 넘게 뛰려면 준비해서 정리 포함 3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주중에는 그 정도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무리해서 하더라도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하는데 주말마다 일정이 계속 있어서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아마 기록이 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5년에는 날이 풀리면 주말을 이용해서 긴 거리의 달리기를 조금씩 해보기로 다짐했는데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틈이 나면 계속 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차에 러닝화를 아예 싣고 다녔는데요. 출장 갔을 때나 고향에 내려갔을 때 일정이 시작되기 전 아침,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저녁 이럴 때 달리기를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심했다 싶은데 결혼식 날 아침과 신혼여행을 가서도 달렸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리는 아니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해 틈새 러닝을 하면서 새로운 러닝의 재미를 찾았어요. 바로 다른 지역에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요. 다른 동네에 갈 때 지도나 블로그 혹은 그 지역의 러닝 크루에 문의해서 달릴 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러닝 코스를 정한 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달리면 지역의 위치 파악에도 좋고 색다른 재미가 있어 좋더라고요. 여행을 하는 색다른 방법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혼자뿐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뛰기도 했습니다. 혼자 뛰기, 같이 뛰기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었어요. 혼자 뛸 때는 나의 몸 상태에 집중하며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의 나의 몸, 달릴 때의 나의 상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거리를 뛰기 막막하거나 달리는 게 지겨워서 내키지 않을 때 런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달리면 이겨내기가 쉽더라고요. 작년처럼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러닝크루 활동을 하면서 정기런을 나가고 기간을 정해서 다 같이 뛰거나 서로 응원하면서 달리기를 이어나갔고요. 직장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달리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연습량은 많이 적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춘천 마라톤을 한번 뛰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복귀하고 나름의 올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 첫 번째는 생각보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많이 갔다는 거예요. 수분 보충을 위해 출발 전에 물을 평소처럼 마셨는데요. 생각보다 10월 춘천의 아침은 온도가 낮더라고요. 기온이 낮으면 땀이 나지 않아서 소변을 보러 가는 빈도가 잦아지잖아요. 저는 아침에 달리기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잘 몰랐고 평소처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km를 가기 전에 화장실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춘마에서는 완주 시간대별 페이스메이커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5시간 페이스메이커 분을 따라가다가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계 화면에서 페이스와 시간이 달라지니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을 조금만 마셨고 물을 마시자마자 땀을 내기 위해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 두 번째는 오버페이스였어요. 하프까지는 몸이 풀리지도 않았고 긴장된 마음에 페이스를 보수적으로 잡고 뛰었어요. 그렇게 뛰다 보니 어느덧 하프를 지나더라고요. 하프를 지나니 절반을 뛰었다는 느낌과 약간의 시간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씩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풀코스를 완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코스 마라톤에서 하프는 절반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후반부는 30km 이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마는 하프를 지나고 조금씩 오르막길이 시작되어 그리고 춘천댐으로 올라가는 서상대교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춘천댐까지 무난하게 올라온 후 급격하게 몸이 무거워졌고 아무리 달려도 페이스가 오르지 않아 결국 걷고 뛰면서 완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2.195km는 생각보다 길기에 몇 초 몇 분을 줄이려다 지치면 뒤에 몇십 분이 늘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하프에서 춘천댐까지는 페이스를 천천히 하기로 했고 특히나 서상대교에서는 생각했던 페이스보다 더 낮추기로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니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발을 하고 초반에는 몸이 약간 무거웠어요. 하지만 10km 정도 지나니 조금씩 풀렸습니다. 몸 상태에 집중하고 앞에 저와 페이스가 맞는 분의 뒤꿈치를 보면서 하프까지 달렸어요. 하프 지점인 신매대교에서 러닝크루 분들의 응원을 받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버페이스를 생각하며 계속 천천히 달렸어요. 그렇게 서상대교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서상대교에서는 일부러 속도를 더 낮췄어요. 그렇게 천천히 서상대교를 넘어 춘천댐을 지나 30km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남은 거리가 12km, 11km, 10km 조금씩 줄어들었고 모든 것들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오른쪽 허벅지에 쥐가 올라왔습니다.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고 주무르면서 달렸습니다. 절대로 달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고 테이핑, 무릎 보호대를 풀고 나니 조금 나아져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왼쪽 허벅지에도 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참고 뛰었다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걷고 뛰고를 반복하며 결국 5시간 27분으로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1년을 복귀해보니 연습량의 부족이 쥐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났어요. 사실 작년에도 쥐가 났었는데 그때는 소양대교를 건너기 전이었어요. 장거리를 조금만 더 많이 뛰어봤다면 몸이 버텨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연습이 최고의 전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너지젤의 사용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를 달리기 위해 에너지젤을 구간마다 먹으면서 달렸는데요. 어디에서 7km마다 먹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5개를 챙겨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21km 이후부터는 약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작년에는 단순히 몸이 지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에너지젤을 조금 과하게 먹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0km마다 하나씩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두 번째 풀코스 완주를 하고 올해의 러닝을 되돌아보며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러닝이 취미여야 하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는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달렸어요. 제가 달리는 모든 순간 제 머릿속에는 풀코스 완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리기 그 자체로 초점이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 러닝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물론 1월에는 풀코스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막상 달리다 보니까 이유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잠깐, 비 올 것 같으니 비 오기 전에 후딱, 기분이 안 좋으니 기분 전환으로, 며칠 야근해서 몸이 찌뿌드드했는데 오늘 마침 일찍 퇴근해서, 여행 왔으니 새로운 코스로 한번, 사진 찍어야 하니까 얼굴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 오늘 회식이 있고 많이 먹을 예정이라 회식 전엔 잠깐, 이런 식으로 제 생활 속에 달리기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코스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제 한 해의 러닝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약간 보고서를 받아보는 느낌으로 매년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뛴 거리가 조금 적다 보니 기록이 조금 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25년에 더 많은 거리를, 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속도, 페이스, 거리, 기록이 아니라 제 생활 속에 어느 정도 달리기의 지분이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고 먹고 일어나는 것처럼 달리기가 자연스럽다면 러닝이 취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면 제 취미는 러닝이에요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운이 너무 좋아 예매를 성공한다면 저는 2025년에도 춘마에 도전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저는 어떤 달리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 두 다리는 저를 어디까지 데리고 갈까요? 궁금하고 두렵지만 늘 그랬듯 약간 설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2025년 건강하고 즐거운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